4배까지 5배, 10배 고생을 하더라도 충분히 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은 정말 올라왔던 과정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공한 모습,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보고 믿고 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자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자영업도 이미 풀로 찼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비율이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쪽에 비해서 2배, 3배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지금 전부 자영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금 서로 방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절대 목표를 추구를 하는데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도 이 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최고로 잘하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통신 가설병을 했어요. 전화상 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전방에 가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나무 전봇대. 그 전봇대를 이렇게 카우라는 걸로 툭툭 찍고 올라가서 벨트 걸고 거기서 이렇게 전화선 가설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전봇대를 빨리 올라가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단 대, 군단 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사단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제 군단 포술전연대에 나가게 됐는데 다른 부대에 있는 선수들은 얼마큼 빨리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잘하는 친구가 얼마큼 할 것인가? 그때 보통 얼마 정도를 했냐면은 1년 정도 지난 1등병 정도가 되면 한 18초 정도가 걸렸어요. 한 3년 차 병장 정도가 되면 13초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걸 얼마까지 할 수 있겠는가를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전봇대를 옆으로 눕혔어요.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해놓더라고요. 왕복 달리기를. 그랬더니 3.8초. 그러면은 전봇대를 아무리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도 이걸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 하는 놈보다 더 빨리 해보면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절대로 없어요. 그게 절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3.8초가 제 목표가 된 거예요. 3.8초 안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내가 연습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전봇대에서 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m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2m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2m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3m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4m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연습을 하니까 어느 날 진짜 3.8초 만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절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가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머릿속에서 성공한 내가 튀어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 10가마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쌀 10가마를 가지고 모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쌀이 어느 날 고가루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쌀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농부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거다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의 삶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 결국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그 성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복잡하더라. 왜 복잡한가 봤더니 사람이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각각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육은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계획 속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은 지적 욕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공헌을 못하고 죽으면은요, 아이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뭔가 자연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과 이 환경이 요구하는, 정말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런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고요? 균형 잡힌 삶. 우리의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육은 잘 살며 영은 사랑하고 배우세요. 혼은 배우고 환경에는 공헌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달성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한편의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될 인생 시나리오, 자, 이 안에 잘 사는 것이 여기 한 번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잘 사는 것은 건강, 장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택이 제일 큰 문제죠. 먹는 거 입는 거는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뭐 있어요? 봉사도 있고, 그렇죠? 배우고 자녀 교육도 있고 여행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기부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죠? 현금 좋지요. 현금도 좀 쌓으세요. 자,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데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그 앞서 이제 여러분들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 나는 타고난 건강이 있어서 한 50점. 자,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주택과 지금의 주택가를 비교를 하세요. 그럼 어떤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75평 아파트, 네. 방 6개짜리 75평. 지금 사시는 데는 24평. 네. 지금 사는데 24평. 그러면 한 30점 정도. 그것도 전세. 어떻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집과 사는 집은 비교해봤을 때 한 30점 정도 된다. 또 봉사도 거의 제로. 자녀 지네가 알아서 공부해줘가지고 한 50점. 여행 뭐 그냥 국내 몇 군데 가봤어. 그 다음에 기부 거의 못했어.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여러 개 찍을 것도 없대. 어떤 사람은 여기 현금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야 돼. 네,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자기 인생 수레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조그맣고 그러면은 이 수레바퀴는 잘 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는 10점 만점 여기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점 만점 길을 다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런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좀 마련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그걸 머릿속에다가 좀 그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머릿속에 그려 넣기만 하면은 되냐고 지금 많이 쳐다보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내리면 그려 넣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전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요 실제 상황하고 내가 생각만 한 거하고는 전혀 구별 못하고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입안에다가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한 움큼씩 넣어드리겠습니다.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를 아자자작 씹으니까 그 새콤하고 달콤한 석류즙이 입안에 톡톡톡톡 터집니다. 자, 입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나오죠? 예, 침이 안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세요. 침샘 고장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석류를 먹은 거나 석류가 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나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우리 몸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제가 매달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겠어요? 아니면 깃털처럼 가볍겠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웬만한 잔병은 다 나서요. 돈이 들어가는데 몸이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냐?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피부가 변해요. 우리 화장품보다 더 좋은 게요 한 달에 5천만 원씩만 통장에 촥촥촥촥 들어가면은요 피부 엄청 좋아져요.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쫙 말태가 안 들어.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3년 후에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거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재 사는 삶이 뭐 그냥 나는 뭐 애 만족이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거나 또 나이 먹어가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몸 아플 때 나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걱정이다. 뭔가 삶이 바뀌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이왕에 내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으면은 내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을 그려내야 돼. 나는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은 나는 미쳐버리겠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수가 있다. 그렇게 홀라당 자기 자신도 반할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돼도 별로 감동도 없는 그런 것을 바라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식이 변하질 않아요.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집 한 채씩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 집 한 채 사주면은 집을 받는 자녀보다도 주는 여러분이 더 기쁘지 않겠어요? 진짜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집 한 채씩. 우리도 집 사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 자녀들은요, 집 사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아, 돈 버는 거 앞으로 하지 말아라. 자녀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하세요. 돈 버는 거 하지 말아라. 엄마가 아빠가 이 평생 쓸 돈 다 벌어놓을 테니까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좀 사는 그런 삶을 한번 너는 설계를 해봐라. 돈 벌지 않은 그런 일도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런 일을 한번 구상을 해봐라.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요, 그럼 무조건 훌륭한 부모예요. 남들이 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대개는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이런 직장 가면은 와 좋다고 그러죠? 300에서 700만 원짜리 가면. 그런데 이런 데서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요 피 터지는 자리. 여러분들 자녀들 대기업에 좀 넣지 마세요. 공무원 같은 거 좀 시키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자리에다가 왜 집어넣냐고 자녀들을. 그리고 몇 년 동안 부려먹다가 55세 60세 되면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런 자리에 가라고 하지 마세요. 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좀 너무 몰라서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돈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천만 원에서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그런 일은 한 10배는 더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0만 원 벌기도 힘든데 5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자,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 한 달에 5억 버는 사람, 누가 제일 돈 벌기 쉽다고 얘기할까요? 5억 버는 사람이 제일 쉬워요. 적은 돈을 버는 것보다 10배 더 번다고 10배 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하는 할머니하고 백화점 사장님하고 누가 더 힘들게 돈 벌고 있을까요? 백화점 하는 사장님이 100배나 더 매장이 크니까 100배는 더 고생하고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않단 말이에요. 돈은요 많이 벌수록 쉬워요. 또 돈에 대해서요 되게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출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출을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를 하면 되냐? 5천만 원 이상 벌 일거리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 원 버는 일자리 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속으로는 그래도 해야지. 하지 않아야 돼요. 왜?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못 번단 말이에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3천만 원보다 더 버는 일만 찾는 거예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는 5천만 원 벌 수 있는 일이에요. 애터미
이 시대의 대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애터미가 수조 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로얄 마스터가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려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바꿔낼 수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현실이 거기까지 끌어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방법이고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려야 돼.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성공적인 삶을 오늘 저녁에 꿈꾸시기를 바라면서 거기 그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